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난이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재료 준비라든지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 같은 조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교과서는 360일에서 오늘 수업은 377페이지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실 때 당뇨 환자들은 체중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당제를 섭취하고 복합 당제를 식품을 피하도록 하는 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때는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돼서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흰밥보다는 잡곡밥 같은 거,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같은 게 좋고요. 그리고 조리할 때도 물엿이나 설탕 같은 케첩 등의 양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을 수치를 내릴 수 있는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혈당 지수를 고려해서 식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당질의 총량을 조절하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혈당 지수가 높은, 혈당 지수라는 70 이상을 말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에서 단순 당질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설탕이나 엿, 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당질은 단당류가 여러 개 섞인 것을 말해서 보통 전분이나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등에서 단순당류에 비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쌀밥 같은 것이라든지 쌀밥이나 아니면 떡 같은 거, 아니면 찐 감자, 그리고 흰 식빵 같은 거, 그리고 수박 등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혈당 지수 70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보통 55 이하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보리밥이나 우유 또는 사과나 당면 등이 있습니다. 당면 등이 있고요. 그래서 혈당 지수 낮은 식품과 높은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 수 있으면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섭취라든지 줄이고, 그래서 삼겹살이라든지 햄이나 참치,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것들 제한하고,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술을 제한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혈당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하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보통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는 건데요. 그리고 힘이 빠지면서 어지럽고, 그리고 식은땀이나 심장 박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냉장고에서 과일 주스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한 컵이나 설탕이나 꿀을 제공해서 혈당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항상 외출할 때 약과 사탕을 준비해서 다니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약에 아이디 같은 거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갑 같은 거에다 당뇨 환자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이고 본인은, 그리고 약은 이런 종류를 먹습니다.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약과 사탕을 준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 대상자 식사관리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저염식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서 젓갈류라든지 장아찌, 소금 위에 절인 생선이나 햄, 소세지 등을 되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의 양을 적게 하고, 그리고
국물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고 건더기를 드실 수 있도록 하지요. 그리고 소금 대신에 저염 간장이나 식초나 겨자나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해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칼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하고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체외로 배설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 칼륨이 많은 식품에는 통밀이 있습니다. 통밀이 있고 고구마라든지, 그리고 돼지고기도 있고 고등어, 바나나도 있는데 바나나 같은 거, 그 다음 오렌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시금치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에 칼륨이 많이 있습니다.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조심해서 통밀 같은 거, 고구마, 바나나, 오렌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금치, 버섯 같은 거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섬유소 섭취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카페인 함유 음료 같은 거 알코올이나 섭취 제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중 유지하고, 그리고 현미밥 같은 거, 잡곡밥이나, 그리고 보리밥, 생선, 두부, 야채, 달걀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고혈압 대상자한테 좋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키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식생활이 있는데, 보통 이런 환자들은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드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채소 반찬이라든지 유제품, 과일들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음식을 잘게 잘라서 먹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주의사항을 보면은, 보통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수류 같은 경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고요. 그 다음에 떡류도 잘게 잘라서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특히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째로 드시면 안 되고 긁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도 바른 자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 번에 숟가락에 여러 번 삼키는,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식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식사 도중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먹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씻기와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30분 정도 똑바로 앉아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이신데, 변비 대상자 보통은 섬유소 섭취 굉장히 잘 하셔야겠죠. 그 다음 필요하게 되면 물 섭취, 수분 섭취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섬유소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많냐, 통곡류에 많고요, 생과일이나 생채소에 많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한, 하루에 특별하게 혈압이 없다거나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8잔 정도, 그리고 해조류라든지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좋고요. 그리고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곡류라든지 콩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견과류 똑같이 섬유소 섭취 많은 것들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녹차라든지 커피, 맥주는 제한시키는 게 좋고요.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좋은 음식들도 보시게 되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통곡류라든지 생과일, 채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조류에 미역이나 김, 견과류는 호두나 땅콩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를 보시면
우선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어포, 미역, 두부 등에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은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콩이나 두부 요리 같은 거 잘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부구이라든지 두부 샐러드, 두부 채소, 무침 같은 것도 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색이 진한 녹색 채소라든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해서 이런 골다공증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은 무청이라든지 시금치, 미역,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식품의 위생관리라든지 변질된 식품의 식기 등의 위생관리, 식품의 위생관리를 보면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든지 부패, 변질된 음식을 발견하면 즉시 대상자라든지 가족에게 설명하고 버릴 수 있도록, 폐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보관이나 처리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경우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한 식품은 남았을 경우 다른 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리된 음식 같은 경우도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에는 항상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보관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선과 조개류 같은 경우는 봤는데,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에 씻어서 소금물에 담근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먹을 분량씩 밀폐 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고요. 조개류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물에 담궈두는 것보다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개류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고 그 이상 보관하면 사오자마자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예. 채소 같은 경우도 보통 시금치나 잎채소는 눕혀놓으면 빨리 시들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하도록 하고,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색이 검게 변하게 되어서 전분이 변질되어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포장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껍질을 벗긴 감자 같은 경우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실에 보관하면 누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라든지 고구마 같은 냉장 보관을 피하고 신문지와 고무관을 충분히 층층이 쌓아 올려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세균 변식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익은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십자로 칼집을 내어 끓는 물에 30초 정도 익힌 후에 껍질을 벗겨서 밀폐 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는 보통 잘게 썰어서 보관하게 되면 세균 증식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덩어리째 보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녹인 고기는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육류를 보관할 때 식용유를 살짝 발라서 그러게 되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구입한 날짜를 적힌 라벨지를 고기를 보관하는 용기에 붙이거나 구입일을 적어서 나중에 사용 시기를 확인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육류를 냉동 보관할 때는 냉동실의 냉기가 내려오는 제일 윗칸이나 온도 변화가 적은 냉동실 안쪽에 넣어두도록 하고요. 닭고기는 육류 중에서 가장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 시에 술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두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달걀 같은 경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항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달걀을 물로 비벼 쓰게 되면 표면에 보호막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가공을 통해서 내부로 침투하게 해서 변질되기 쉬우므로 비비면서 씻지 않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달걀 껍데기 같은 경우는 행주로 살살 닦거나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파인애플이나 멜론, 오렌지, 바나나 등은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요.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냉장 보관과 냉동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주 열게 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으면 적게 열고, 그리고 음식물을 보관할 때도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띄어서 보관하고요. 그리고 조리한 음식과 날음식을 구분해서 밀폐 용기에 넣거나 포장해서 세균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도 마찬가지고요. 음식 안에 공간을 두어야 되고, 꺼낼 때도 사용한 만큼만 꺼내고, 그리고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도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전한 식품을 위한 섭취를 위한 방법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하고 손 씻기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육류라든지 가금류, 해산물 같은 걸 완전히 익혀서 될 수 있고, 그리고 익히지 않은 음식과 다른 용기에 별도로 분리해서 서로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마하고 칼은 항상 될 수 있으면 어류용과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한 개일 때는 과일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죽이라든지 미음 같은 식품은 반드시 75도씨 이상에서 까지 가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씻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을 보시게 되면, 싱크대나 배수구 같은 경우는 주방용 세정기를 이용해서 솔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악취 제거를 위해서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서 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장이나 싱크대 같은 경우는 자주 환기시키고, 그리고 냄새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고 자주 환기시켜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냉장실 같은 경우는 채소박스라든지 선반은 주방용 세정기를 닦고, 그리고 소다나 식초로 따뜻한 물에 타서 닦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서 닦아주면 좋고요. 냉장실은 자주 청소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세미와 행주 같은 경우는 스포지형보다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고, 그리고 행주는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지 식기류를 보시게 되면,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슷하게 엎어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유리그릇도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용하는 후에 안팎을 뒤집어서 세제로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에까지도 씻어서 말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관리는 밀폐된 용기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사용한 녹차 티백을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담궈 두었다가 닦아오면 냄새가 제거가 되고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 관리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궈 두었다가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기름기가 적거나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하고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설거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거지 순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거 중요하거든요. 순서는 유리컵, 그 다음에 수저류와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 그 다음 후라이팬 순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네. 오늘은 이런 일상생활과 개인활동 지원 중에서 식품과 냉장 보관, 냉동 보관, 그 다음에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위생관리, 의복관리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